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전작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가 보여주듯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의 상상력은 매번 관객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펼쳐놓습니다. 덩케르크는 기존 전쟁 서사가 지닌 문법을 말끔히 지워내고 그만의 스타일로 그려진 전쟁 영화입니다. 덩케르크에는 유혈낭자한 전투 장면이나 승리를 위한 진격, 가슴 일렁이게 하는 위대한 영웅이 없습니다. 서사와 대사는 최소화되어 있고 음악은 음향에 가까우며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닌 생존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패잔병들의 귀환을 막는 적의 실체는 가시화되어 있지 않고 영화적 포커스는 전장의 영웅이 아닌 무력감에 사로잡힌 어린 병사들의 얼굴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감독의 특기인 시간에 대한 변주가 이번 작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잔교에서 구축함을 기다리는 병사들의 일주일과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덩케르크로 향하는 바다 위 요트에서의 하루, 공군 조종사의 1시간은 교차 편집되어 당시 덩케르크에 고립된 40만 연합군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배를 타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어린 병사들은 생존만이 목표입니다. 만선이 된 구축함에 흥선하기 위해 부상병을 들것에 싣고 내달리는 병사들에게는 그를 살리겠다는 이타심이 아닌 오직 집에 가고 싶다는 이기적 열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의 의지가 아무리 강렬해도 운명의 조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잔교 위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포탄을 피해 겨우 배를 탔다 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뢰는 눈앞의 시간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해안으로 달려가는 병사의 뒷모습을 담은 오프닝 시퀀스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적은 보이지 않으며 생과 사의 경계는 오직 우연의 몫입니다. 이 영화가 전쟁 영화가 아닌 현실의 시간을 재구성한 생존의 드라마로 읽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즉 덩케르크는 패잔병의 기록이자 패배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병사는 공동체 안전을 책임진 존재라는 점에서 패잔병의 도망은 수치이자 굴욕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군인이기 이전에 존엄한 생명을 지닌 한 개인이라는 점에서 병사들의 생존 욕구는 정당하고 또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순간에 살고자 하는 이기적 본성은 공동체 생존이라는 윤리와 상충합니다. 감독은 덩케르크 철수작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생존의 현실 속에 인류의 실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아이맥스로 구현된 덩케르크는 전장의 한복판에 와 있는 듯한 실제적 체험 속에 전쟁 영화를 넘어 생존이라는 인간 본성적 욕구와 공동선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인간 실존에 대한 영화입니다. 육지, 바다, 하늘이라는 각기 다른 시공간이 빠르게 교차 편집되는 가운데 관객은 탈출이 간절한 병사들과 최대한 이들을 구출하고자 애쓰는 선주, 그리고 독일 폭격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파일럿, 그 모두의 자리에 서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지에 따라 시간에 대한 감각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 속에서 무사귀환을 바라는 병사들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끔찍하리만큼 지루하고 깁니다. 반면 곧 바닥이 드러날 연료로 전투를 치르는 파일럿에게 1분 1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시간의 상대성만큼이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역시 주관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사들은 겁에 질려 있지만 방향타를 쥐고 구조대가 되고자 하는 요트 위 사람들이나 적기를 향해 달려드는 파일럿에게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포와 불안은 어찌해 볼 수 없는 통제 불가능의 수동적 상황 속에서 발생합니다. 도전과 응전의 자세는 그곳이 비록 사지라 해도 패닉 상태로 자신을 몰고 가지 않습니다. 배의 무게를 덜기 위해 누군가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침몰 직전의 보트에 타인을 거부하는 어린 병사들의 생존 욕구는 비난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일은 제로섬 게임과는 다릅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는 태도는 타인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 속에서 공동의 가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감독은 말합니다. 살아남는 일은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포탄 사이를 비껴가는 일이며 그것은 품성도 능력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는 덩케르크로 향하는 선박에 의해 구조되고 그 배가 구조한 또 다른 병사는 선상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소년을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가 죄가 없듯 악의 없이 벌어진 순간의 사고에도 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친구 조지가 죽은 것을 알지만 피터는 구조된 병사에게 그 죽음을 감춥니다. 그 역시 전쟁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향하면서도 자기 혐오를 금치 못하는 병사들을 향해 시민들은 연호를 보냅니다. 살아서 돌아온 거면 충분하다라고 말입니다. 전장에 벌거벗은 목숨은 기꺼이 자신을 향해 팔을 뻗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더 이상 벌거벗은 목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민 손들은 히어로가 아닌 평범하고 익명적인 존재들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덩케르크의 영웅이라는 타이틀로 신문에 실린 주인공은 요트 위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보고 죽은 어린 소년입니다. 인류애란 대단한 사람들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그렇게 무명의 존재들이 내민 희생의 송길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영화는 말합니다. 생존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는 병사 토미는 우연히 알게 된 프랑스 병사 깁스와 함께 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돌아갈 연료를 남기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적에게 포로로 잡힌 전투기 조종사가 위대하듯 각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타인에게 손을 내민 모든 이들은 아름답습니다. 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병사들을 실어 나르고자 사력을 다하는 요트 선주는 말합니다.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에 왜 애들을 총알바지로 내몰아야 하냐라고 말입니다. 공군 조종사였던 큰아들을 잃은 그는 슬퍼하는 대신 후방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방식으로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이끈 영웅은 없지만 그럼에도 훌륭한 리더는 분명 존재합니다. 바다 위에서 선장이 현명하게 주위 상황을 통제해가면서 한 명의 병사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듯 장교 위 철수병들을 책임진 해군 사령관 역시 그러합니다. 영국군 병사들을 먼저 탈출시키고 홀로 남아 연합군의 귀환을 돕는 사령관의 모습은 역사적 패배의 순간을 성공한 패배로 기억되게 합니다. 이후의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이어져 결국 연합군 승리로 전쟁이 마감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지 않던가요? 승패는 언제나 갈리기 마련이며 생존은 공포와 탐욕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일은 오직 인간만의 몫입니다. 바다 위 구조된 병사들을 선실로 밀어넣으며 피터는 누워있는 친구 조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누군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자 무겁게 응수합니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죠. 죽음이 가벼운 자리는 삶 역시 가볍습니다. 생과 사는 오직 한 끗 차이입니다. 배가 뒤집어질 만큼 끝도 없이 병사들을 태워 귀환하는 작은 선박은 그 자체로 연대를 상징합니다. 생존은 저 혼자 살려고 버둥거리는 탐욕의 자리가 아닌 함께하고자 하는 연대의식 속에 빛납니다. 시민의 목숨을 대신해 전장에 나갔던 병사들은 그들에 의해 목숨이 구해집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는 내일 당신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연대의식만이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생존은 그 자체로 선입니다. 오늘 나의 생존이 내일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작동하지 않는 아비규환의 전장에서 생존의 귀함을, 더 나아가 연대와 공존을 보여준 덩케르크는 전쟁 영화가 아닌 재난 영화로 보았을 때 감독의 의도가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인류의 실천은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내미는 이타적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재난의 형태가 무엇이든 인간 역사에서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다루되 실상은 재난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를 묻는 영화입니다. 민간인 선박들이 병사들을 구조하기 위해 덩케르크로 향하는 장면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조국이자 홈이며 그러한 연대야말로 이 세계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